수학 1년만 하신 것 때문에 다른 거 혹시 또 동아리 전교하신 거 없으세요? 네. 퇴근하는 거. 네, 안녕하세요. 연수 진행을 맡은 구리남양주 교육청 장학사 김선경 장학사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은 예술교과 원격 수업을 음미하다의 두 번째 시간으로 미술교과 원격 수업 사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원격 수업 사례를 나눠주실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건고등학교 김지윤 선생님이십니다. 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건고등학교에서 미술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에 온라인 수업 준비로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같은 교사 입장으로서 같이 함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다음 수업을 준비해 주실 별가람 중학교 홍승현 선생님이십니다. 홍승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별가람 중학교 미술교사 홍승현입니다. 저도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을 때 되게 막막했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서 스님들한테 제가 무언가를 가르쳐 드리기보다는 다른 스님들한테 이제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도움을 얻고자 이번 연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구리여자중학교 원영만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도 요즘에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큰 도움이 됐었는지 모르지만, 선생님도 다 같이 한번 그 어려움을 공유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그럼 처음 순서로 진건고등학교 김지윤 선생님께서 수업 사례를 열어주시겠습니다. 김지윤 선생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진건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에 있는 미술교사 김지윤이고요. 지금부터 선생님들께 미술 수업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생각들을 좀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술과 선생님들과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강의할 부분은 좀 강의를 선생님들께서 만드실 때 알아두면 유용할 프로그램들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들 작품을 수업해서 체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동영상 변환 프로그램과 미술 자료 제공 사이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과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더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강의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들렛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 작품을 수합하고 관리하고 평가와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지 않고 동영상을 MP4 그리고 400MB 이하로 압축해주는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미술 자료를 저작권 걱정 없이 무료로 볼 수 있고 온라인 기간 동안 연수 강의도 들을 수 있는 사이트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패들렛을 활용한 학생들 작품 평가인데요. 미술 과목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 비율도 높고 온라인 강의도 실기 수업으로 구성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학생들 작품을 관리하는 것이 좀 큰 부담과 일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사이트는 간편하게 학생들이 작품을 또 제출할 수 있고 선생님들께서도 작품을 한 번에 보시기에 편리한 것으로 굉장히 제가 강추하는 사이트입니다. 네, 먼저 이 패들렛의 장점은 과제형 평가에 적합하다는 건데요. 일단 미술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가 굉장히 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실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이 패들렛이 학생들 작품을 수합하고 제가 그거를 미리 한번
아이들의 작품을 한번 평가해보고 보기 굉장히 좋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과제형 평가에 굉장히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과제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로도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기능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교사가 학생한테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학생들이 서로 피드백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뭐, 별점이라든지, 뭐, 좋아요 버튼,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구글 클래스룸에 바로 공유를 하실 수도 있고 이미지나 PDF, CSV로 이렇게 바로 저장을 하시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작품 제출한 것이 뜨고 작품 설명까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한 번에 출력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것 같고 따로 아이들 작품을 다운로드 받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아이들의 작품이 아이들이 제출한 결과물이 아래 이렇게 쭉 뜹니다. 그래서 누가 제출을 했고 누가 제출 안 했는지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쉽게 좀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활용을 하실 수 있고 학생들은 이 패들렛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들렛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창에 패들렛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웹사이트 들어가는 창이 뜰 거예요. 요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맨 처음에 요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요 셋 중 하나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글로 가입이 돼 있어서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면 이런 창이 떠요. 제가 만든 수업 방들인데요. 총 만들 수 있는 방이 6개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계정을 2개 정도를 팠어요. 그래서 2개 정도 쓰면은 총 12반 정도는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패들렛 만들기. 이거를 이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8가지의 종류가 뜹니다. 패들렛의 종류가 뜨는데 주로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 벽과 선반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한번 쭉 보시고 대충 벽 같은 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벽을 많이 써요. 벽하고 선반을 쓰는데 벽으로 한번 선택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다가 이제 제목에 학급을 써주시면 돼요. 1학년 예를 들어서 1반 미술 수업 만들어 주시고 설명 같은 데에도 작품을 제출해 주세요. 여기 배경 설정이 있습니다. 배경이 미술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작품을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좀 단순한 것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패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경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 아래 보시면 여기 이제 댓글 기능이 있어요. 댓글 기능이 필요한 것은 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작품을 보시고 피드백을 달아주신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서로의 작품을 보고 피드백을 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반응 같은 경우는 뭐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고요. 투표를 할 수도 있고요. 별점을 매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급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최고 등급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좋아요만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스타트 포스팅을 여러분들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록을 어떻게 하냐. 학생들에게 조금 있다가 요거 주소를 이제 보내드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주소를 아이들이 클릭하고 들어오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여기다가 학생들이 요 플러스 버튼을 이제 누르면
제목을 작성하는 칸이 뜹니다. 제목에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 01번 내 이름. 본인의 작품 사진 찍은 것을 업로드하게 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림 업로딩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자, 이렇게 뜨면은 이제 게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뭐 내가 이 작품이 좋아서 뭐 좋아요를 서로 학생들끼리도 눌러줄 수 있고 뭐 댓글에 이렇게 댓글도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또 다른 학생들이 뭐 이렇게 해서 또 올려서 이렇게 쭉 아이들이 제출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선생님들께서 요거를 다른 종류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서 서식 변경에 들어가셔서 선반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행에 보시면 행 이름 재설정 하셔서 뭐 1학년 1반 과제 제출 저장 눌러주시고 주시면은 아이들이 1학년 1반 학생들이 들어와서 여기다가 본인의 작품을 이렇게 또 올리면 돼요. 그래서 쭉 해주시면 되고 행 추가를 하시면 1학년 2반 과제 제출 저장 하면 또 1학년 2반 아이들이 들어와서 여기다가 본인의 작품을 게시하게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선반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 반 학생들의 작품을 또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패들렛이 6개의 방밖에 못 만드는데 그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라서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기능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패들렛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공유해서 아이들이 올리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위에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 여기 카피라고 뜹니다. 카피 링크 투 클립보드.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면 자동 복사가 되어요. 그래서 복사하신 것을 뭐 어디 강의 소개글이나 아니면 학급 단톡방에다가 올리시면 아이들이 쉽게 들어와서 올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들어오게 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어떻게 올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예를 들어 학급 단톡방에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복사하신 것을 붙여넣기 하시면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창이 뜨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은 여기 있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학번 이름을 여기에 적고 작품 설명을 쭉 적는 거예요. 여기에 이 버튼을 눌러도 업로드가 되고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 업로드가 뜹니다. 그래서 이 업로드를 누르면 올리고자 하는 사진을 클릭한 다음에 업로딩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뜨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아이들이 쉽게 작품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까지 패들렛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거를 사용하다가 알게 된 점은 동영상도 업로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용량이 큰 동영상은 사용할 수가 없고 용량이 좀 적은 동영상도 올라가기 때문에 영상도 함께 아이들이 올릴 수가 있고 공유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꼭 미술 수업뿐만이 아니라 학급에서도 선생님들께서 학생들과 같이 교류하시거나 하실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사이트이고요. 다음은 동영상 변환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선생님들 요즘에 온라인 수업하실 때 동영상을 어떻게 저장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여러 가지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써봤는데 시간도 정말 오래 걸리고 용량도 또 차지를 많이 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게 좀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를 굳이 프로그램 받지 않으시고 쓰실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간편하실 것 같은데요. 컨버트 비디오라는 건데 요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간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어떻게 변환하면 되시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주소가 있는데요. 여기로 선생님들께서 누르고 들어가시면 어떤 창이 뜨냐 하면은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동영상 변환 프로그램인데요. 비디오 온라인이라는 잠시만요. 것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 프로그램은 따로 다운받을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변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게 쓰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 파일 열기를 첫 번째로 눌러주시고 선생님들께서 제작하신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자, 여기서 수업 영상이 올라왔으면 여기 MP4로 선택을 해주시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네, 대충 이 정도로 해서 변환을 눌러주십니다. 자, 완료가 됐죠? 그럼 여기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고 아래에 저장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기 하셔서 영상으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이 다 받아졌고요. 그럼 여기 이렇게 수업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영상이 잘 보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요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따로 다운로드 받지 않으시고 굉장히 간편하게 영상 편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요거는 기능이 좀 다른 게 따로 영상 편집을 하거나 제작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용량을 좀 줄이시거나 파일 형식을 변환시켜야 할 때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제가 많이 도움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미술 자료를 제공받으시기 편하고 유용한 사이트를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미술 같은 경우는요, EBS나 이런 다른 사이트에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지 않고 또한 저작권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경기도, 잠시만요. 네.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좀 사이트들이 있어요. 추천하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좀 들어가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쌤튜브라는 곳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이트에 이제 쌤튜브 치고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저희는 중등 교사기 때문에 중등을 누르시면 여기 아래에 음악, 미술, 체육 이렇게 떠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음악, 미술, 체육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술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저희 미술과 교육과정에 맞게 이렇게 체험, 표현, 감상, 요가 이렇게 세 가지 탭이 뜨고요. 각각 소주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굉장히 뭐 많은 자료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수업하시기에 좀 유용하거나 가져가실 것들 골라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소주제 안에 이렇게 많은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고요. 표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쭉 올라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감상 부분에서 전시 쪽에서 이 영상을 보고 수업을 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국내 조형예술 발전과 유망 작가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조형아트 서울 2018 아트페어가 개막했습니다. 올해 특히 회화 작품과의 공생을 주제로 한 전시가 기획이 돼서 상상이 다국자가 한지를 벗어나 입체적 형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과 평면을 거부한 전통의 사군자는 김강호 작가의 손을 거쳐 강철과 돌 그리고 3차원 무한 공간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군자의 조각적 표현은 틀과 그림자가 강조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의 동양화를 끊임없이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프레임은 종이 우리 화성지 한 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프레임이 있음으로 해서 공간을 구획시켜서 여백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이 하던 작가가 버려지는 죽은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고자 시작한 작업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SNS를 통해 진행된 일반인 인기 투표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어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고기들이 살기 위한 몸부림과 같은 그런 이미지들이거든요. 나약한 존재를 있을 때는 볼품없지만 때로 몰려있을 때는 강한 생명력과도 같은 그런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올해 조형아트 페어는 새로운 공존을 주제로 각종 조각 작품 2,000여 점뿐 아니라 회화 작품들이 함께 전시돼 동반 성장을 위한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 지난해보다 20개가 늘어난 국내 70여 개의 화랑이 참가한 가운데 폭망받는 중견 작가와 신진 작가들을 위한 특별 전시도 열렸습니다. 올해는 이제 새로운 공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년과는 조금 달리 회화와 조각의 이제 그 만남점 같은 특징을 가지고 전시를 했고요. 또 실내에서는 보기 어려운 대형 조각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망 작가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전시는 미국과 프랑스, 타이완 등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이 영상을 보고 수업에 좀 이렇게 좀 적용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인트로로 아이들에게 소개해주기 좀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경기도 온라인 평생 무료 학습 지식이라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많은 연수들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문 소양에서 문화예술 탭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24개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뭐 감상 수업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뭐 서양 미술 관련되어 있는 연수들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를 들어가 보면 총 13차시 강의들이 무료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걱정 없이 선생님들께서 쓰실 수 있는 사이트고요. 꼭 문화예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제 뭐 여러 가지 강의들과 연수들이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미리캔버스라는 곳인데요. 제가 이 연수를 준비하면서 만든 PPT도 여기서 무료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 사이트가 좋은 것은 저작권 걱정이 없다는 건데요. 특히 미술과 하면 좀 디자인이 많이 신경이 쓰이시죠. 근데 사실 디자인 그 구성할 때 그걸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허비가 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디자인들이 나와 있고 뭐 프레젠테이션 종류도 되게 다양해서 선생님들께서 요거를 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꼭 프레젠테이션뿐만이 아니라 뭐 로고 프로필을 만든다거나 뭐 명함을 만든다거나 배너 같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 연수는 여기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오픈 채팅방 저희 미술교과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네, 구리 남양주 미술교과로 치시면은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 이곳에 좀 들어오셔서 선생님들끼리 서로 좀 소통하고 교류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좀 인맥도 넓지도 않고 정보도 많이 없어서 다른 선생님들의 정보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소중한데요. 많은 공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교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소개한 사이트 외에도
이렇게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자료들이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 사이트도 위에 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선생님들께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연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사실 저경력 교사이기는 하지만, 이런 온라인 수업이 참 부담으로 다가오고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리더라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좀 앞서 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시대에 발맞춰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교류하는 장이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연수는 별가람 중학교에 계신 홍승현 선생님께서 맡아주실 거예요. 자, 홍승현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별가람 중학교 미술교사 홍승현입니다. 제가 이번에 할 수업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하는 수업은 포토콜라주 수업 연수 수업인데요. 저도 처음 시도해보는 수업인지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연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연수는 1번 수업 선정 이유, 2번 수업 소개, 3번 수업에서 사용할 어플 소개, 4번 평가와의 연계, 5번 더 고민해야 할 점으로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선정 이유인데요. 제가 온라인 미술학습으로 어플을 이용한 포토콜라주 수업을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첫째, 1대1 피드백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림 그리기 스킬이 부족한 학생들도 쉽게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의 작업을 1대1로 수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쪽으로 수업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특별한 미술 재료 없이도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수업이고요. 또 한 가지 고민했던 점이 오프라인 계약 후에 수행평가와 연계할 수 있는 수업,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이었는데 어플을 이용한 포토콜라주 수업이 이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서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수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 안내, 그리고 작품 제작 활동 안내, 어플 사용법 안내, 작품 제작이 이루어지고 오프라인 계약 이후에는 수행평가와 연계하여 수업이 진행됩니다. 온라인 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아니고 학습 플랫폼에 동영상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온라인 수업으로 이번 학습에 대해 안내를 하는데요. 학생들에게 영역, 단원명, 학습 목표, 생각열기 자료 등을 제시합니다. 이 수업의 영역은 체험 영역에 속하고 단원명은 사회 속의 나를 보다입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는 나, 너, 우리의 관계를 탐색하고 사회 속의 나를 발견하여 포토콜라주 작품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잡았습니다. 생각열기 자료로 교과서의 고유의 작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저작권 문제가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생각열기에서는 먼저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있는 고유의 작품들을 감상하도록 합니다. 고우의 작품을 보면서 다양한 질문을 던져 고우의 주변 인물에 대한 고우의 생각을 추론해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예를 들어 고우는 왜 밀레의 그림을 묘사했을까? 고갱의 눈에 비친 고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등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의 롤모델은 누구인가? 나의 공간에서 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고우의 주변 관계도를 자신에게 대입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위의 과정을 통해 사회 속에 나는 어떤 존재이며 주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 후에 활동 주제로 사회 속의 나를
제시하는데요. 제작 방법은 어플을 사용한 포토콜라주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때 포토콜라주 기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작품은 밑에 있는 사진처럼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수업에서 사용할 어플에 대해 소개를 하겠는데요. 어도비 포토샵 믹스라는 어플이고요. 안드로이드, iOS 모두 사용 가능하고 무료입니다. 이 어플의 장점은 다수서라는 기능인데요. 다수서의 기능이 어떤 건지 조금 이따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토샵 믹스라고 어플을 검색하고 다운을 받습니다. 로그인을 해야 이용이 가능한데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이디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어플을 실행하시면은 제일 처음 다수서라고 써있는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어떤 기능인지 동영상을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수서는 포토샵 믹스의 기능들을 매뉴얼대로 따라해보는 기능입니다. 파란색 표시와 단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플을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선생님이나 학생 모두 쉽게 어플에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포토샵 믹스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정, 룩스, 잘라내기, 혼합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째로 조정 기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이미지를 불러와야 하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십자가 표시가 있습니다. 이 표시를 눌러서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오면은 이미지를 불러오는 과정을 보고 계시고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왼쪽 하단에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조정을 터치해서 이미지의 온도, 노출, 대비, 채도 등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X 표시가 있는데요. X 표시를 누르면은 효과가 적용이 되지 않고 오른쪽에 체크 표시를 눌러야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우선 기능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를 적용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룩스 기능인데요. 룩스 기능에서는 필터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필터들이 있는데요.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요술봉이 보이실 거예요. 요술봉을 탭하면 터치한 부분에만 필터가 적용이 됩니다. 요술봉을 이용해서 터치한 부분에만 흑색 필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 부분에도 흑색 필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룩스 기능에서는 반전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칼라 부분과 흑색 부분을 반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섀도우 값을 조절해서 필터가 적용된 부분의 가장자리를 선명하게 또는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잘라내기 기능이 있습니다. 잘라내기 기능을 사용하면 선택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물 사진의 배경을 제거하고 싶은 경우에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라내기에는 자동 기능이 있는데요. 자동을 터치하면은 어플이 자동으로 배경을 제거해 줍니다. 자동 기능을 사용해도 제거가 잘 안 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스마트나 기본 기능을 이용해서 손으로 직접 제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잘라내기에서 다듬기가 있는데요. 다듬기는 잘린 부분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할 건지 선명하게 할 건지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넷째 혼합 기능인데요. 넷째 혼합 기능인데요. 2개 이상의 사진 또는 사진과 텍스트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한 장 더 불러와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안에 십자가 표시가 있습니다. 십자가 표시를 터치하여 이미지나 텍스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피카소의 그림 이미지를 한 장 더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원하는 방식으로 혼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의 정도도 막대 발을 이용해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 믹스 기능에 대한 설명은 유튜브에 포토샵 믹스라고 치면 훨씬 자세히 설명된 동영상들이 많습니다. 이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여 직접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미지를 먼저 불러옵니다. 이미지를 불러오셨으면 조정 기능에서 채도를 조절해 줍니다. 채도를 살짝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하단의 체크 표시를 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룩스 기능에서 흑백 필터인 인물 필터를 적용한 다음 요술봉 기능을 써서 선택한 부분만 흑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전을 주어 흑백 부분과 칼라 부분을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패더 값을 조절하여 가장자리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십자가를 다시 한번 터치하여 텍스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추가하셔서 원하는 글자를 입력합니다. 원하는 글자를 입력하신 다음에 글자체와 크기, 그리고 위치, 색깔 등을 조절해 줍니다. 글자를 다 썼으면은 십자가 표시를 다시 한번 터치하여 이번에는 이미지를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잘라내기 기능을 선택하여 이미지에서 여인의 눈, 코, 입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혼합 기능을 사용하여 2개의 이미지를 합성합니다. 투명하게 합성이 되도록 이제 기능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하여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작업이 완성되면은 왼쪽 상단에 있는 괄호 표시를 눌러서 작업을 저장해 줍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공유합니다. 이미지를 공유하면 카톡으로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을 평가와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앞에서 김지훈 선생님이 진행한 연수에서 봤던 패들렛을 활용하여 작품을 제출합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쌍방향 수업에 한하여 수행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포토콜라주 작품을 평가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개학 후에 자신의 작품에 담긴 의미나 표현 의도 등을 묻는 논술형 평가가 가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흐의 작품이나 포토콜라주에 대한 서술형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방법이지만 주제를 다르게 해서 오프라인 개학 후에 실기평가를 실시하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한번 연습을 통해서 어플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수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더 고민해 봐야 할 점인데요. 먼저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예시 작품에는 직접 찍은 사진을 활용했는데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닌 인터넷의 사진을 활용할 경우 저작권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의 데이터, 그리고 핸드폰 용량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어플 사용에 대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평가와의 연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쌍방향 수업에 하나요. 수행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생각해서 평가와 연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수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된 부분은 어플의 기능을 설명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실시간으로 어플을 직접 사용하면서 연수를 진행해 볼까 생각도 했지만 연수 도중에 이제 사용법을 헤맬까봐 어플 사용 장면을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상을 제작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요. 학생들한테도 이제 어플 사용 방법을 제시할 때 동영상을 사용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어플 사용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할 수 있으면서도 수업 준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연수에서 이제 PPT 템플릿은 인포그램이라는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았고요. 참고 작품은 금성출판사 자료를 사용했고, 영상 편집은 디유 리코더, 그 다음에 밴믹스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제 연수는 여기까지고, 이어서 구리여고 원영만 선생님께서 온 오프라인 수업 연계 방안에 대해서 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구리여고 원영만입니다. 예, 아까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구리여고 원영만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원영만이 갑자기 여기서 나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원래 이게 제가 조금 앞에서 하신 두 분을 교육청에 소개시켜드리려고 이 연수를 한다고 그리고 이제 모시고 갔는데 그래서 두 분만 시키려고 했는데 이 지금 연수를 기획한 그 김선경 장학사님의 반협박 때문에 저도 한 꼭지 맡아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김선경 장학사님이 지금 저희 이제 관내 미술 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좀 도움을 줄 방법을 되게 좀 고민하고 계시고, 그 김선경 장학사님이 그 미술 전공이거든요. 그리고 그 작년 올 2월까지는 생활지도 담당하셨고요. 올해부터 인사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뭐 인사 담당이니까 언젠가 한번 인사할 날은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용기를 내서 오게 된 건 지금 요 짧은 기간 동안 초등학교 선생님들부터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하고 좀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좀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들은 얘기들을 가지고 좀 우리 선생님들 좀 위로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선생님들 그 스트레스가 엄청 많잖아요. 그걸 뭐 제가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조금 전에 이제 앞에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교육 자료를 우리가 좀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많지 않고, 이제 그 사이트를 들어가도, 뭐, EBS든, 뭐, 에드넷이든, 그 다음에 아까 지식, 뭐, 이런 데 들어가도, 미술 교과에 대한 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업에 활용하려고 해도 거의 이제 초등학생용인 게 좀 많죠. 요즘에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이 온라인 수업을 하신 거를 좀 올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가 좀 늘어나긴 했는데 아직 좀 자료가 많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각 학교마다 지금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연수들이 좀 있었던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껏해야 뭐 30분에서 1시간 연수하는데 그거 갖다 좀 따라가기도 좀 힘들고, 그다음에 미술과에 접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기도 좀 하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김지훈 선생님하고 홍승현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게 큰 도움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들어가는 수업 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일부 교과는 한 서너 개 반만 들어가시면 되는데, 미술 교과 선생님들은 뭐 한 적게는 한 10개, 많게는 거의 한 20개 학급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20개 학급의 방을 다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게 사실 되게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거기서 또 우리가 뭐 진로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창체 이런 것까지 맡으면, 저는 지금 이제 학생부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그 뭐 학폭 예방 교육이라든가 가정폭력 예방 교육 이런 것도 다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도 또 막 따로 만들어야 되니까 좀 막 벅찬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요즘에 좀 생각했던 게 간내 선생님들만큼에도 좀 서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좀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드는 게 힘드니까 서로 좀 도움을 주면, 그래서 마침 이제 우리 장 학사님이 오픈 채팅방도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좀 소통하고 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코로나19 이 사태가 종식돼도 우리의 공유방은, 소통방은 좀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요즘에 동영상 만들면서 내가 왜 작년에, 그 전에 수업했을 때 그 동영상을 안 찍어놨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미리미리 좀 찍어놨으면 이럴 때 좀 수월하게 사용을 했을 텐데요. 앞에 분들이 너무 수업을 잘해주셔서 저는 오늘은 파나에 대한 걸 한번 좀 접근을 해볼게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온오프라인에서 뭐 연계한다는 뭐 그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뭐 수행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커서, 어쨌든 제가 그 파나 쪽은 따로 나름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파나 수업을 계약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이제 연락을 주시거나 하면 제가 어쨌든 파나 자료는 좀 공유를 해 드릴게요. 저도 지금 계속 영상을, 자그마한 영상들 좀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뭐 파나 쪽으로도 좀 이렇게 선생님 대상으로 좀 이렇게 연수도 몇 번 했었고, 대학원에서도 뭐 파나로 논문을 썼고 해서 자료는 좀 있으니까요. 요즘 수업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자료를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도 있고, 또 실기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온라인 상태에서. 그다음에 수행평가 어떻게 연계를 시켜야 하나, 그리고 논술의 방향은 또 어떻게 잡아야 하나, 또 어떻게 실시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동영상도 사실은 양방향 수업하면 좋은데 그거에 대한 또 어려움도 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PPT를 만들어서 그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쓰거든요. PPT에다 이제 저는 OBS 프로그램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뒤에 보이는 미술실 이 배경에서 그냥 혼자 막 떠들면서 이제 동영상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좋은 앱들 많이 보여줬는데, 저도 그런 이제 앱 같은 경우 사용해서 뭐 이렇게 PPT 앞쪽과 뒤쪽에는 좀 약간 임팩트 좀 주기도 하거든요. 뭐 이런 거죠. 네, 한 번 더 볼까요? 그 조금 전에 본 거는 그 이제 앱 뭐 말해주긴 뭐한가요? 네. 그 앱 이름이 우리가 먹는 생선 중에서 가장 작은 생선, 국물을 우릴 때 쓰기도 하는 그 생선인데요. 그걸로 지금 시작당해서 그걸 좀 만들어서 좀 넣었고요. 그렇게 넣어보니까 학생들이 처음에 약간의 좀 이렇게 반응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그 수업 내용 지금부터 좀 할게요. 사실 이게 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저도 원래 PPT 만들 때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요. 그림 하나 띄우고 그걸 설명하고 막 그러는데 이번 온라인 수업에서 좀 PPT 모양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PPT를 또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서 자습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PPT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좀 교과서적인 그러니까 디지털 교과서 모양 같은 거로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 교과서를 좀 참고를 했습니다. 학습 목표 여전히 뭐 기본적인 거 깔아놨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론 수업 오늘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할 때 내용이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 여기서 이거 말씀드리고 할까요? 지금 여기 이렇게 그 화살표 요거 왜 그 바꿀 때 우리 옆에 가서 뭐 이렇게 포인터 설정 가서 하잖아요. 근데 요거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저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컨트롤 1 누르면 큰 화살표고요. 2 누르면 이렇게 3 누르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요. 저 같은 컨트롤 2 눌러서 이걸로 할게요. 처음에 이제 생각 열기부터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좀 우리 일반적인 생각하는 PPT보다 좀 글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그냥 바로 질문을 좀 주고 가려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판화 제작 방법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제작된 판화 작품이다. 작품을 보고 질문을 대답해보자. 근데 사실 이런 작품을 가지고 학생들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 방인희 작가의 작품을 넣어놓은 건데요. 되게 그 좀 어렵게 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PPT 내에다 이걸 띄워놨어요. 이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 이 작품은 판화 제작 방식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방식에다가 디지털 이미지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그러니까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이전에 제작된 섬세한 에커틴트 이미지,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에커틴트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캔 데이터와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옷들을 사진 이미지를 합성하고 뭐 해서 홀라그래피로 찍어서 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이 부분은 작가 노트 중에서 좀 제가 따왔습니다. 제가 이분의 전시도 몇 번 갔었고 도록도 좀 갖고 있어서 거기에 있는 작가 노트를 좀 사용을 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생각 열기인데,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질문을 넣어보는 거죠. 일반적인 판화의 제작 방법과 종류를 말해보자. 이 작품에 나타나는 판화 제작 방법과 작가의 제작 의도를 설명해보자. 이게 사실 이제 지금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제대로 봐도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게끔 한번 저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좀 생각 열기에서 너무 좀 많은 시간이 갔네요. 네, 다음 이제 판화의 이해 부분에서는 좀 판화에 대한 걸 새롭게 접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좀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판화를 설명할 때는 간접 표현이다. 그리고 판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장 찍을 수 있다. 그래서 실용적이다. 그리고 뭐 좌우가 밖에 지킨다. 이 정도인데 사실은 그 판화의 가장 큰 특징인 복수성 때문에 이게 판화가 지금 저평가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판화를 복제수단이라든가 인쇄 정도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작가들, 그리고 활동 많이 하는 작가들은요, 여러 개의 이미지라는 거로 접근하지 않고요, 판을 만들고 찍는다는 개념에서 과정의 중요성을 두거든요. 즉, 기법에서 의미를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에디션도 좀 적게 내고, 그런 게 추세라면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새롭게 변하고 있다는 거를 좀 학생들한테 좀 심어주고 싶었고요. 저렇게 작품마다 좀 뒤 밑에 이름하고 좀 다 써넣어봤습니다. 작품 제목하고. 이게 혹시 뭐 저작물에도 걸리지도 않을까? 혹시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해서죠. 예. 판화의 종류는 이렇게 지금 뭐 4가지인 거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데 이것도 그 인터넷상에서 도는 거 아니죠. 예. 이건 제가 만들기는 뭐해서 뭐 잘 다루는 또 친구한테 만들어라 해가지고 갖다 놓네요. 그리고 예전에 만들어 놨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 PPT 좀 엉성하긴 한데 어젯밤에 그쪽에서 만들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화의 특징을 각각을 넣었는데, 이거 그냥 기본적인 특징을 넣었어요. 그리고 작품을 넣고 좀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작품을 보여주고 특징을 알게 하면, 이게 이제 이후에
사실은 논술평가 쪽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요. 이 작품은 제 겁니다. 예, 제가 한 거로 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오목판화에서는 저희 학생들이 제작한 판화를 넣었어요. 이거는 6명이서 합동작품으로 만든 거고 드라이 포인트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니네 선배들이 만든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훨씬 또 학생들이 또 동기유발이 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뭐 또 좀 아는 것도 좀 넣어줄 필요가 있으니까 문구의 절규도 한번 넣어봤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뭐 웬디 올에 대한 작품도 넣어서, 웬디 올 맞죠? 예. 그래서 넣어봐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크 스크린은 뭐 세리그래피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감광 기법 이용하면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다셀판에 용이하다는 것도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요거는 사실은 요즘에는 실크 스크린을 하기 되게 쉬운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 이미지를 안 만들고 그냥 회화적인 느낌으로 해서 하려면 그 감광기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되게 좋은 그 실크 스크린 재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실크 스크린에 쓰는 그 약품들이 좀 독성이 있다랄까요? 유해한 약품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친환경적으로 나온 게 있어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게 좀 좋습니다. 이게 작년에 그 경기도 교육연수원에서 제가 판화 강의했었는데 그때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건 기회 되면 다음에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판화를 보여줬고, 지금부터가 이제 경계를 넘나드는 현대 판화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좀 새로운 판화에 좀 보여주면, 이게 우리가 수업에서 굳이 뭐 목판화를 해야 된다, 드라이 포인트를 해야 된다, 애칭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좀 다른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판을 매개로 하는 판화 작업의 간접성은 표현의 다양성으로 확장되고 있다. 사진, 인쇄,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타 장르와 조형적으로 결합하거나 새로운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홀라그래피, 모노타입, 입체 판화, 영상 판화 등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 작품을 보여줬는데, 요거는 그 디지털 프린트와 석판화를 섞어서 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넣었고요. 이거는 역시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만든 홀라그래피 작품이고요. 요거는 벽지를 이용해서 한 거예요. 그 벽지 가지고 해서 프레스로 이제 찍었고요. 그래서 홀라그래피는 종이나 사진 등을 직접 종이나 판에 오려 붙여 프레스를 이용해서 찍어내는 판화로 콜라주 판화라고도 한다. 아까도 우리 콜라주도 한번 했죠, 그죠? 네, 다음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이 판화의 서명 부분은 저희가 오히려 그 학생들 논술 평가할 때 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넣어봤습니다. 오리지널 판화 규정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오리지널 판화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작가가 직접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복사품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판화 제작 및 찍는 작업은 작가가 직접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 전문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 알려주죠. 하지만 사인은 본인이 직접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사인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거죠. 그리고 뭐 작가의 서명과 함께 전체 찍은 맥스 쭉 일련번호가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서명번호 보여주고요. 이렇게 작품 밑에 서명하는 걸 보여줬어요. 어쩔 수 없이 제 친구 이름을 좀 도용했습니다. 그래서 서명의 일반적인 방법은 에디션, 그다음에 제목, 작가명, 그다음에 제작 연도 순으로 한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필로 서명한다. 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나서, 이게 이제 저는 실수업에서 진짜 논술 때 이렇게 해요. 그리고 작품 하나를 띄워주고 이 작품을 보고 감상문을 제작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작품이 그 이제 드라이 포인트라는 거는 어쨌든 앞에 했던 섬세함을 보고 알 수가 있을 테니까, 아니면 드라이 포인트라고 얘기 못해도 오목판화라는 건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설명할 수 있겠죠. 뭐 이 작품은 김민호 작가가 2012년에 제작한 식물을 보듬은 마음이란 제목의 작품으로 작가 소장용으로 제작된 판화이다. 그리고 이 작품은 오목판화로서 매우 섬세하고 지금 막 써나올 수 있죠. 근데 요 파란데 요거는 그래서 이 사진 눈이 있는데요. 이건 친꼴레 기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법 알려줄 수 있는데 오목판화 수업 해보셨죠? 오목판화 수업하면 찍을 때 인킹에서 판 놓고 위에 젖은 종이를 덮고 찍잖아요. 젖은 종이 찍는 거 올리는 거 아시죠? 젖은 종이 놓고 찍고 나서 그걸 가지고 왜 젖은 종이 올리냐라고 전 논술도 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잘 찍히게 하는 거죠. 어차피 압력에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젖은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테이핑해서 말려야 되는 것까지 해서 합치면 논술 평가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찍을 때 판 놓고 젖은 종이를 올릴 때 그 판에서 일부분, 판에서 내가 색을 넣고 싶은 부분에 얇은 색지를 올려놓고 그리고 판화지를 올리고 프레스로 압력을 줘서 찍어내면 그 부분만 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얇은 종이기 때문에 원래 종이들은 기본적으로 그 점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밀착이 돼요. 그래서 색을 넣을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친꼴레를 가지고도 설명이 좀 될 수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미술의 경계 넘기를 해서 이제 여기는 김영훈 판화 작가인데 이 작가는 주로 이제 메조틴트 작업을 하는 작가거든요.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찍어가지고 설치 미술을 하는 친구입니다. 친구예요.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이제 작업 과정, 김영훈 작가는 과장된 인물 이미지를 메조틴트로 쭉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치 방법을 통해서 내적, 외적 혹은 그 경계선상의 존재한 장을 표현했다라고 했고, 여기다 또 역시 이제 작가 노트 중에서 좀 써놨어요. 학생들이 이런 거 읽어보면서 좀 재밌어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놓고, 이제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논술 쪽에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돼서 넣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요게 이제 논술 이것도. 다음은 조선시대에 제작된 오륜행실도 목판화와 현대판화 작가 김상구의 작품이다. 두 작품이 나타난 제작 방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제작 목적을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어쨌든 우리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판화의 실용성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쇄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걸로 해서 접근해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 목판화니까 먹물로 찍었어요. 그리고 뭐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제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건데요. 이게 원화를 그린 조각을 하는 사람, 찍는 사람이 다 나눠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강원도 원주 치악산에 있는 명주사 고판화 박물관에 있어요. 제가 직접 갔다 왔어요. 여기 논문 쓸 때 많이 찾아갔던 곳인데, 학생들한테 여기 뭐 직접 가서 내가 찍어왔다라고 하면 또 좀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쨌든 초기에 설명했던 찍는 과정에 대한, 그러니까 기법에 대한 걸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냥 작품으로 만드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재료도 뭐 유성 잉크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성 잉크 물감을 쓰기도 하고,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이 좀 표현된다, 또 사색을 했다라는 얘기를 쓸 수 있어서 이쪽에 쭉 써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만들어 본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제가 좀 되게 짧게 해놔요. 뭐 짧은 게 좋은 거죠. PPT 원래 저도 이렇게 안 만들고요. 저한테 연수 들으셨던 분들 알 거예요. 그냥 까만색 바탕에 흰 글씨를 그냥 몇 개 따다닥 써놓고 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을까. 이번엔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자료까지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간단한 PPT와 또 따로 우리가 또 설명한 자료 따로 이렇게 넣어주는 것보다 그 안에서 이미지와 내용들을, 중요 내용들을 같이 넣어서 좀 만들어서 하면, 학생들이 좀 더 접근하기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끄시고 저는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생선 거기 앱에 들어가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마지막에 이런 것도 하나씩 띄우고 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역시 이제 뭐 학생들 마지막에 또 박수 한번 나오고 반응도 한번 나오고 하니까요. 사실은 좀 제가 말을 좀 빠르게 한 것 같아요. 너무 선생님들 많이 지루하실 것 같고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거의 구리남양주에 미술 선생님들이 한 100분 가까이 되세요. 그래서 이 100분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조금씩만 서로 협조를 하면 진짜 평소보다 더 좋은 수업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제가 이제 지금 여기 구리남양주에 구남전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지금 구남전 회장을 맡고 있는데 좀 제가 스스로 좀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구남전을 전시만 하는 거로 끌어왔을까? 이럴 기회에 제가 먼저 나서서 좀 선생님들 이렇게 좀 만나서 좀 소통방을 좀 만들었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을 좀 했었는데 사실 저도 뭐 이런 거 할 줄 모르니까 이거 온라인 수업 동영상 만드는 거 쫓아가냐고 좀 너무 벅찼던 것 같아요. 사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구남전이라는 전시뿐만 아니라 구남회라는 이름으로 연수도 하고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그래서 제가 장학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한번 요거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오프라인에서도 한번 우리가 좀 만나서 좀 구리남양주의 미술교육의 발전 방향을 좀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겼으면 합니다. 제가 뭐 더 말이 많아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렵게 수업을 열어주신 세 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제가 갑작스럽게 부탁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연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 분 강사 선생님들 간단하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승현 선생님. 홍승현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수를 다니면은 저보다도 훨씬 더 좋은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번 연수를 계기로 같이 모여서 함께 좋은 수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김지윤 선생님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모르는 게 참 많은데요. 선생님들한테 많은 도움 받고 싶고 교류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남의 장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리여고 원영희 선생님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뭐 재미난 경험이었고요. 이런 기회에 또 선생님들한테 안부도 물어야 되는데 저 올해 구리역으로 옮겨왔습니다. 네, 전에 진공고 강력까지 있었고요. 어쨌든 뭐 다들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서로 우리가 좀 의지하고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동교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앞에서 같이 연수 같이 해주신 두 분 선생님은 좀 죄송스러운 마음 큽니다. 강제로 끌고 와서. 예, 어쨌든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자, 오늘 그 수업 사례를 나눠주신 세 분 선생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구리남양주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번에 잘 극복하시고요.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 발전해 나가는 모든 선생님들 모습에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대면하는 날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이번 구리남양주 예술교과 원격 수업을 음미하다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